그뉴스 그래머 37강입니다. 37강 이번 37번째 강좌에서는 지난 36강에 이어서 바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이 문장에서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그뉴스 그래머 교재 페이지 3쪽을 한번 보시면요. 이 품사가 있고 문장에서 역할이 있는데 자,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 보어를 하고, 자, 보어에 밑줄 쳐놓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문장에서 동사를 그냥 하고요. 자, 그리고 형용사는 명사 수식을 하고, 그리고 보어를 하죠. 보어 또 밑줄 쳐놓고, 그리고 이제 부사는 문장에서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이제 수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계속 가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다 했고, 이쪽으로 가는데, 자, 주어가 되는 품사는 명사나 명사구, 명사절 했었고, 그리고 목적어가 되는 품사도 명사나 명사구, 명사절 있었고, 그리고 if절도 있었죠. whether절하고, whether절하고 있었죠. 뭐뭐인지 아닌지 if하고 whether하고 목적어로 쓰면 명사절로 쓰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살펴봤었고요. 자, 그러면 보어가 지금 되는 품사는 뭐 있을까를 보는데요. 이 보어가 되는 품사는 문장에서 명사도 되고 그리고 형용사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보어가 되는 품사는 명사나 명사구나 명사절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형용사하고 형용사구까지만 됩니다. 형용사절은 절대로 이제 보어라는 말을 안 쓰고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 수식을 합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로서요. 자, 그러면 보어로 쓸 수 있는 품사는 자, 이렇게 가보면 명사나 명사구, 명사절, 그리고 형용사나 형용사구까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명사나 명사구, 명사절은 우리가 이제 이미 주어나 목적어 할 때도 다 살펴봤으니까 이 형용사나 형용사구가 이제 살펴봐야 될 차례입니다. 자,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도대체 형용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외울 때 형용사라고 뭐 외웠으면은 되는 건데 형용사구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보면 문장에서 주어, 주격보어, 목적어, 목적격보어의 정체나 상태를 설명해주는 명사구나 절, 형용사나 형용사구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주어를 설명하거나 정체나 상태, 목적어의 정체나 상태를 설명해주는 주격보어 혹은 목적격보어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이 주격보어든 목적격보어든 명사나 명사구절, 그리고 형용사나 형용사구까지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주격보어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격보어에는 역시 명사가 보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명사구, 명사절로 보어가 되는 거죠. 역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할 때도 명사는 다 주어, 목적어 보어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의 정체를 밝히는 단어 구절로서 주어와 같다. 주어 같다 이 말은 뭐 she is my sister 하면 이 my sister라는 명사가 she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어 자리에 오는 명사 구절은 모두 주격보호 자리에 올 수 있다. 자, 주어 자리에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사나 명사구, 명사절은 모두 주격보호 자리에 올 수 있다. 자, 이 형식의 주어, 동사, 보호 자리에 명사나 명사구, 명사절, 주어나 목적어 올 때처럼 다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형용사 보어. 자, 그래서 보어가 되는 품사가 명사나 명사구, 명사절 있는데, 그리고 이제 형용사가 또 보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게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단어나 구로서 주어와 같지 않다. 뭐, 그렇다면 이 beautifully 주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지, she 자체가 beautiful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she가 beautiful 자체라는 뜻은 아니죠. 그냥 beautiful 하다고 묘사만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주어의 상태를 형용사가 주어 상태를 설명해 주는 단어나 구로서 주어와 같지는 않다. 자, 그리고 이 일반 형용사 말고도 현재 분사구, 이 현재 분사는 동사 더하기 ing인데 이 전에 전 강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동사 원형 더하기 ing입니다. 현재 형 더하기 ing가 아니라, 왜냐면 being은 이 비동사 am, are, is의 1인칭, 2인칭, 3인칭의 변형이죠. 그리고 그 변형의 원형이 바로 be라는 동사입니다. be. 거기다 이제 ing를 붙인 거니까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편의상 현재 분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 그게 이제 형용사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능동이나 지능의 의미로서. 그래서 she's teaching English to students. She's teaching English to students. 그래서 teaching English가 teaching이라는 현재 분사 혹은 동사 원형 더하기 ing가 형용사구라고 보는 겁니다. 현재 분사는 지능의 의미. 자, 그리고 과거 분사도 있어요. 과거 분사. 그래도 과거 분사 구도 형용사 구라고 보는 겁니다. 수동이나 이제 have나 has 더하기 have나 아니면 has를 붙어서 과거 분사가 있으면 또 완료라고 하죠. 그리고 비동사가 앞에 있으면 또 수동의 의미가 된다고 하고, 과거 분사. 자, 그러면 과거 분사도 형용사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형용사가 보호가 된 거죠. 주어, 동사, 보호 이렇게 봐야 됩니다. Jane was surrounded by her students. Jane was surrounded by her students. Jane은 둘러싸여 쳤다. 그녀의 학생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나 명사구, 명사절 했고요. 그리고 형용사나 형용사구를 하고 있는데, 형용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 다 형용사고, 그리고 심지어는 현재 분사 혹은 동사 원형 더하기 ing도 형용사 구라고 보는 거고, 과거 분사도 형용사 구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있어요. 이 밑으로 좀 내려갔다 보면, 자, 투부정사 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투부정사 구가 사실 이 투부정사가 있으면 우리 전 강좌에서도 다뤘던 것처럼 이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거든요. 왜 명사적 용법이냐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를 보어를 하니까 명사적 용법입니다. 이때 보어는 투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뭐 my hobby is to go hiking. 그래서 나의 취미는 하이킹 가는 것이다. 해서 뭐뭐 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명사적 용법의 명사적 보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투부정사가 이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에서 이 형용사적 용법하면 앞에 이제 명사가 있어서 투부정사가 이제 그 명사를 수식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이제 형용사적 용법인데, 자, 이 투부정사가 또 보어로 쓸 때가 있어요. 뭐뭐 하는 것이 아니고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너무 어색하고, 그게 바로 B2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B2 용법. 비동사 투부정사에서 B2 용법이라고 부르는데, 또 역시 제가 봤을 때 이 용어도 썩 쓸모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이때 비동사 있고 my hobby is to go hiking 해서 뭐뭐 하는 것으로 할 때는 비동사 있고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서 이때는 B2 용법이 아닙니다. 명사적 용법이고, 하지만 뭐뭐 하는 것이라고 너무 해석하기가 이상할 때 비동사 있고 투부정사 있으면 그때 B2 용법이라고 해서, 그때 B2 용법이라고 해서 예정, 의무, 운명, 가능, 의도 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이 B2 용법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해로운 거고요. 자,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명사적, 그리고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이상할 때 예정, 의무, 운명, 가능, 의도처럼 해석을 뭐뭐 할 예정인.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 king is to arrive here at 7 tomorrow. 자, 뭐 tomorrow at 7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어쨌든 the king is to arrive here tomorrow at 7. 자, 이렇게 또 왕은 이다 도착하는 것 이상하죠. 여기에 7시에 내일 뭐뭐 하는 것이 이상하죠. 그러면 이걸 예정으로 봅니다. 그러면 the king is to arrive here at 7 tomorrow. 그래서 그 왕은
7시에 내일 7시 여기에 도착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으로 이때 뭐뭐 하는 것으로 쓰기가 너무 어색하니까 뭐뭐 할 예정인이라고 해서 형용사 보호로 보는 겁니다. 그때는 투부정사가 B2용법이라는 희한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용어인데 뭐 우리나라의 문법 체계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쓰고 있죠. B2용법. 학생들만 헷갈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B2용법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에서 뭐뭐 하는 것으로 나왔다면 그 명사적 용법에서 너무 어색할 때 예정, 의무, 운명, 가능, 의도로 해서 이때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자. 형용사 구로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게 굿뉴스 그래머에서 주장하는 굉장히 단순한 문법이 되는 거죠. B2용법은 도대체 이 소속이 어딥니까? 이걸 명사적으로 봐야 되느냐, 형용사적으로 봐야 되느냐, 부사적으로 봐야 되느냐. 자, 형용사적으로 봅니다. 명사적은 어차피 아니고 부사적은 뭐 목적, 원인, 이유, 결과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뭐뭐 할 도착 예정인이라고 형용사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B2용법이라는 아주 해로운 용어가 또 생긴 거죠. 자, 그리고 이 예문을 다시 보면 예정, 의무, 운명, 가능, 의도. 자, 이 밑줄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 문장, 세 번째 문장이 조금 이상하군요. 이, 뭐, 단어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예문을 보니까, We are to observe the traffic rules. We are to observe the traffic rules. 그래서 우리가, observe는 이제 관찰하다, 보다의 뜻도 있는데, 지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제 규율 같은 거를 지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눈으로 보다는 것보다는 이제 그 룰을 따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observe가. So we are to observe the traffic rules. traffic rule은 이제 교통규칙이죠. 이제 교통법규인데 우리가 의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이다 의무가 지킬 의무가 있는 교통법규를 이렇게 교통법규를 지킬 의무가 있는 이다. 해서 우리는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제 의무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he was never to see가 있어야 됩니다. 자, he was never to see his father again. 그래서 그는 였다. 절대로 볼 수 없는 운명인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를 다시. 그래서 he was never to see his father again. 그는 그의 아버지를 다시는 볼 수 없는 운명인이라고 형용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2용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해로운 용어가 됐어요. 아까 my hobby is to go hiking 이라고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때는 명사적 용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잘 하더니만 이때는 왜 명사적 용법이 아닌데 그냥 B2용법을 또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으로 하면 될 것을. 어쨌든 투부정사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밖에는 없어요. 물론 투부정사가 목적,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목적 보호로 쓰였다라고 하던데 이 목적 보호도 보호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명사이거나 형용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사적은 아니죠. 부사적은 일단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해야 되는데 보호로 쓰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투부정사가 목적 보호가 됐으면 명사적 아니면 형용사적이라고 논리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을 보니까 Nobody was to be seen in the room. 그래서 아무도 없는 사람이 보여지는 가능성이 있었다. in the room, 방 안에서. 그럼 여기 아무도 없는 사람이 보여지는 가능성이라는 거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없는 사람이 보여지는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우리말로는 이 방에서 아무도 없었다. 우리말은 동사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동사를 부정. 근데 영어에서는 동사는 이 긍정문이죠. 그래서 이 주어가 부정주어라고 합니다. 부정주어. 그래서 우리말에는 주어를 부정하는 말들은 없으니까 영어에서 그냥 직독직해를 해보면은 아무도 없는 사람이 보여질 가능성이 있었다. 자, 아무도 없는 사람이 보여질 가능성이 있었다. 되게 이상하죠? In the room. 그래서 그 방에서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게 가능성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의도가 있습니다. If he is to succeed in his field, he must try harder. 만약에 그가
성공하려면 자, 의도로 해석합니다. In his field, he must try harder. 이렇게 그는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된다. 자, 그리고 she's running now. 그녀는 달리는 중이다 해가서 뭐 형용사 보어라고 봅니다. 현재 분사가 형용사 보어. 자, 동사 원형 더하기 ing인데요. 자, 그리고 her job is running. 자, 그녀의 일 직업은 달리는 것이다. 뭐 그냥 뭐 마라톤인 주자나 뭐 달리기 선수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윗 예문의 running과 그리고 달리는 중 그리고 아래 예문 달리는 것 이때는 이때는 형용사로 보고 뭐뭐 하는 중 그리고 뭐뭐 하는 것은 또 명사로 봅니다. 그럼 이건 또 현재 분사이고 또 이제 이때는 또 명사니까 동명사가 돼요. 자, 그러면 자, 현재 분사는 형용사로 보고 그리고 동명사는 명사로 보는 겁니다. 자, 이건 지난 강의에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어가 자, 이 문장의 형식에서 보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있죠. 자, 문장에서 형식 보면 주어, 동사, 보어. 자, 2형식 지금 주격 보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3형식이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있는데 자, 그리고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보어가 주격 보어냐, 목적격 보어냐 이렇게 구분되기도 하는데 자, 어쨌든 주격 보어도 명사 계열 아니면 형용사 계열이고요. 목적격 보어도 명사 계열 아니면 형용사 계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명사나 형용사 나오면 그렇게 판단하기가 쉬운데 또 이제 목적 보어로 to 부정사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또 이제 사역동사, 지각동사라고 해서 사역동사, 지각동사라는 또 이름이 있어서 to를 뺀 동사 원형이 목적 보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도 목적 보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쨌든 간에 그런 목적 보어라는 용어만 쓰이면 어쨌든 간에 명사 아니면 형용사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논리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자, 지워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목적격 보어라면 명사가 보어가 되기도 하죠. 목적어의 정체로서 목적어가 같으면 오직 일반 명사만이 올 수 있다. 뭐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뭐 보통 명사, 집합 명사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eople call him Bobby. 그래서 힘이 Bob인데 힘에 대해서 Bob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힘이라는 목적어가 Bob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이게 바로 명사가 목적 보어가 된 겁니다. 역시 5형식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자, 그리고 people call Bobby him 이라고는 안 하는 겁니다. 힘을 Bob이라고 하는 거죠. 목적어를 목적 보어로. 자, 그리고 명사 보어 말고 역시 목적 보어에서 형용사가 보어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단어나 구 그리고 목적어와 같지 않다라는 건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이니까 목적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미가 해피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he made me happy. 자, 형용사가 이 미라는 걸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 보어가 되겠습니다. 역시 5형식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격 보어가 명사나 형용사 됐으면 이렇게 찾기가 쉽고 이해가 편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 보어가 to 부정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we expected him to finish the job by August 10th. 자, 우리는 기대했다.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To finish the job. 그 일을 by August 10th. 8월 10일까지 끝내는 걸 우리는 기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we가 주어고 expected 기대했다 동사고 힘이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목적보호를 하는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죠. To finish the job by August 10th. 그럼 to finish라는 이 목적보호는 to 부정사가 목적보호가 됐다라고 하죠. to 부정사가 목적보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명사적 용법 아니면 형용사적 용법인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목적 보호니까 보호는 주어 목적어 보호인 명사가 할 때도 있고 명사 수식 보호인 형용사가 할 때도 있는데 이때 투부정사가 목적 보호가 됐다고 했을 때는 이때는 이제 투부정사를 명사적이나 형용사적으로 나누지를 않아요.
우리나라 문법에 이렇게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목적보호라고 하고 말죠. 근데 우리는 이 굿뉴스 그랜마에서는 논리적으로 어쨌든 명사적이나 형용사적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눠져 있지는 않다. 이렇게 덮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원형 부정사구, 투부정사에서 투를 뺀 겁니다. 자, 여기선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그래서 I saw the robber. 나는 보았는데 그 강도가 run into the room. 달려가는 거를 본 겁니다. 방 안으로. 그럼 이제 robber가 to 빼고, 왜 to 빼냐면, 지각동사니까요. 그걸 빼고 동사 원형이 목적어와 목적보호가 됐습니다. 그럼 이 목적보호도 동사 원형도 비록 동사 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문장의 성분으로 따져보면 명사적 용법이나 형용사적 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록 to가 없어도. 자, 그리고 현재 분사구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구는 동사 원형, 제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 더하기 ing라고 했는데 she heard a man playing the piano. 자, 그녀는 들었다. 어떤 남자를 들었습니다. 남자가 playing the piano 하는 걸. 자, 이게 역시 능동적으로 나오죠? 능동적으로 나오는 걸. 자, 이때는 현재 분사 혹은 동사 원형 ing가 목적보호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역시 우리가 이걸 형용사 취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한 문장만 더 가볼게요. 한 문장만. 과거 분사도 목적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you have to make your car washed at least once a week. 너는 만들어야 된다. 너의 차를 세차가 되어진 상태로 at least 최소한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자, 그러면 이 your car가 목적어고 car가 washed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분사는. 자, 그러면 이 washed라는 과거 분사가 바로 과거 분사가 목적보호로 됐고 수동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과거 분사라고 보고 목적보호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적보호는 바로 현재 분사 동사 원형 ing 그리고 과거 분사 가능하고 그리고 투부정사도 가능하다. 목적보호. 자, 근데 그 투부정사에서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으로 나누지를 않고 그냥 목적보호로 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으셨을 텐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목적보호가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으로 해서 만약에 제가 결정을 한다면 형용사적 용법으로 결정을 내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그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셔가지고 들어보시고요.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